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상도우미 김선사입니다. 오늘은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사고 장소는 제가 처리해 드렸던 피해자분의 어떤 그 사고 현장이고요. 이 안에 EV에 이 위치에 제가 처리해 드린 위임자분이 서 있어요. 보게 되면은 그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없죠. 신호등이 없고 야간이고 지금 화면상으로는 밝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사고 현장은 사고 당시에 어두웠고 피해자분은 검은 옷을 입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음주 상태였고 이제 술을 약간 드시고 이쪽 사고 장소 근처에서 지인들하고 만남을 가지고 집에 복귀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횡단보도 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대부분 뭐 이제 과실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도 그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 사고의 어떤 그 모습들에 따라서 과실이 피해자분에게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약하게나마.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다고 해도 좌우 주변을 잘 살피셔서 보행에 신경 쓰셔야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고 장소에서 이제 좌우를 잘 살피지 않으셨고, 또 야간에 검은 옷에다가 또 이렇게 술을 좀 드신 상태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이 횡단보도 보행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가해 차량이 우회전으로 이렇게 커브를 쳐서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두웠고, 그래서 피해자분을 빠르게 이렇게 확인을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충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녁 시간에 발생하는 이런 어떤 횡단보도 사고에서는 피해자분들에게 불리하게 안 좋게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녁에는 술을 드시고 횡단보도 이용하시더라도 저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보다는 이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셔서 건너시고 좌우 꼭 살피셔가지고 차량의 어떤 이동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과실이 신호등 없는 이제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10%의 과실이 이렇게 피해자분에게 적용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 과실 10%에다가 사고 당시에 뭐 옷의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그 다음에 피해자분이 음주 상태였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가산 이렇게 과실이 더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10%의 과실만 인정돼서 최종적으로 확정됐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소송을 가게 돼서 만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 거 세세한 거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적용이 되다 보니까 피해자분들한테 굉장히 큰 손해고 불리하게 되죠. 근데 왜냐하면은 중요한 게 이제 과실이 늘어나면은 보상받을 합의금도 줄어들지만 내가 이제 피해자분 자신이 치료받은 기간 동안 치료비가 이제 발생한 부분은 또 상계가 돼요. 치료비 상계가.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뭐 이런 어떤 현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주변 환경 이렇게 노출이 잘 되는 옷을 밤에는 입던가 아니면 지형 지물을 잘 살피셔서 꼭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도 사건에 있어서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꽤나 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과실에 대한 내가 과실이 왜 있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항변을 해서 좀 처리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험사에서는 더 큰 과실을 맨 처음에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판례라든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는 이제 사고 동영상이라던가 이런 어떤 현장 내용들을 인지하시고 본인께서도 정보가 있다 보니까 검색을 하셔서 아 이게 과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됐던 사안인데 굉장히 좀 애로사항도 있었고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제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횡단보도 사고라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내가 과실이 없을 거다 생각을 하시는데, 횡단보도에서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느냐 또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느냐 따라서 뭐 자전거 운전자 그 다음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또 과실도 천차만별이고요. 사고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보행자도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차들이 블랙박스가 다 설치돼 있다 보니까 내가 당시에 했던 행동들이 다 나와요. 이제 가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과실이 없을 거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선은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차가 정차하고 보행자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우선이겠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신호가 바뀌면서 차가 쓰는데 신호 바뀌자마자 사람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 갑자기 이렇게 도로로 들어간다던가 이런 사유에 의해서 또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생각하셔가지고 횡단보도를 걷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야간에 어떤 지형 지물, 주변이 어둡고, 그 다음에 뭐 음주했는지, 그 다음에 뭐 차량이 이렇게 좌우에서 오는 거를 잘 살폈는지, 그런 부분들 꼭 유념하셔가지고 본인이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게 최선이겠지만, 사고가 났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사고가 발생했으면 이제 보상 최대한 받고 이제 정당하게 자기 손해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서 피해를 회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신다면은 아마 횡단보도 보행에 있어서도 좀 민감하게 주의 깊게 살펴서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이게 보행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보고요. 오늘 김도사는 이렇게 교통사고 있어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사례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피해자분에게 과실이 잡힐 수 있다. 그거는 그 사안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게 잡힐 수 있다는 부분도 알아두시고요. 오늘 김손사의 어떤 실제적인 사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영상 이제 앞으로 좋은 정보 많이 올려서 여러분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보상 도우미 김손사로서 더욱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